안녕하세요. 진행자 신승주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요통의 1차 치료로 약물요법이 아니고 침이 더 좋다 라는 식의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좋은 일이죠. 효과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입증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말이죠, 전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선 이렇게 연구가 잘 되는데 우린 뭘 하고 있나. 제도가 우리에 너무 발만 묶고 있는 건 아닌가 말입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환자의 치료뿐 아니라 연구와 근거 구축에도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제 생각이었고요. 신승주의 팩트폭행 제4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죠. 한의계의 2주간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순서를 위해 한의신문 민보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먼저 정책적 이슈가 몇 개 있었습니다. 한의신문이 새로 한의학 정책관에 오신 이영훈 국장님 인터뷰 따끈따끈하게 한 거 소개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도 제도입 목소리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명찰 폐원 관련해서 법안 추가된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정책 쪽에서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영훈 국장님과 어떤 얘기 나눴나요? 주로 한의학 공공인프라 사업, 한의사 의료기기, 건보용 한약 제재 처방 개선 등의 이슈를 가지고 좀 자유롭게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대답에 대한 이영훈 국장님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한의학 표준화, 과학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 표준화, 과학화.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한의학 공공인프라 사업이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지금 우리 회원들 궁금한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하냐? 그리고 앞으로 원내탕전 어떻게 되는 거냐? 제조시설 기준은 또 뭐냐? 네, 등등등.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일단 탕약 인프라 사업은 뭔가 새로운 규제를 하려는 게 아니다. 표준 모형을 만들어서 한의계와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갈 거다라고 하셨고요. 이게 권고 수준이니까 당연히 제도 개선을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따르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의견 수렴 충분히 할 거다. 뭐 이런 요지였습니다. 예, 맞는 얘기긴 하죠. 안 그래도 우리 이거 1화 때 김태혁 이사님 나오셔가지고 이 사업 관련해 설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랑 뭐 다행히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 사업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제 한민협이라고 해서 네. 이제 모르겠어요. 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 사업 하면은 한의계가 이렇게 말살될 것처럼 네. 엄청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탕약을 인프라를 하면은 뭐 가감이 안 되고 한의학 고유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새로운 규제가 아니고 표준 모형을 통해서 연구와 인프라 확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그러면 인프라 사업이라고 하지. 왜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이라고 이러면 하지 인프라 사업이라고 했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지엽적인 부분에서 이제 걱정될 부분들은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 좀 보는 거시적 관점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한의사 의료기기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건 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네, 일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 중심의 한양방 협업체제가 좋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셨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여러 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하자. 이런 논의를 준비 중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 존중을 하고 뭐 추후 협의를 하겠다. 이거는 특별히 손 안 대겠다는 얘기 좀 돌려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이건 공적인 일 하니까 그리고 뭐 언론 나와서 하는 얘기니까 조금 드라이하게 얘기했다고 뭐 좋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나쁘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나 지금 힘 못 쓰겠다. 요렇게도 좀 들려요. 예. 네. 아무튼 이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푸시하고 또 적극적으로 좀 개선 요지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네. 이 건을 조금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인터뷰에서 좀 느껴지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설문조사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근거 마련한 데서 보면은 국민들 과반 넘게 찬성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약 65.7% 정도가 찬성했습니다. 아니 일단 한의사만 의료기기 못 쓰는 게 국민들 봐도 말도 안 되니까요. 다만 이제 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논리 구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설득해 나가냐 이건데 네네. 사실은 사실은 그래서 표준진료 지침 뭐 이런 것도 해서 한의사들이 이렇게 의료기기 루틴하게 쓸 수 있는 진료의 패턴이 있다라고 네네, 얘기도 하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보형 한약 제제 요 얘기도 했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한의학을 많이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건보 보장이 돼야 하는데 건보용 한약제제 56종 중에 다빈도 처방이 전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화불량 같은 특정 질환의 처방이 치중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서 활용도랑 보장성을 제고한 처방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약 제제 발전 협의체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이게 한약 제제 발전 협의체에서 논리를 잘 풀어내야지 천연모 신약 같은 어처구니 사건이 안 벌어지고 네, 여기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생약 제제, 뭐 한약 제제 그런 거는 논리들도 다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 어쨌든 천연모 신약이 지금 막힌 상황에서 혁신형 한약제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의사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좀 발전된 모델의 한약제제들이 조금 더 개발되고, 네. 그걸 통해서 사실은 한의학의 영역을 좀 넓혀내는 어떠한 그런 기반도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56종으로 묶여있던 게 더 어이없는 현실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그게 지난 지가 거의 한 20-30년이 됐는데 아직도 뭐 발전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부디 좀 좋은 방안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아까 다음 이슈 뭐였죠? 네, 다음 이슈는 복지위 소속 남민순 의원이 시민단체랑 손잡고 의료 광고 사전 심의가 다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난 15일에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있긴 했는데요. 공청회 이거 문제 많죠? 네. 그러니까 뭐 공청회가 문제 많다는 게 아니고 의료 광고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의료 심의하는 게 이제 사실 좀 불편했죠. 몇 번 빠꾸 먹고 하면 두세 번씩 해야 되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풀리면서 이거 완전 지금 개판이거든요. 아,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가요? 개판이라는 게 네네. 갑자기 의료법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네, 의료법이 그렇죠. 바뀌면서 이제 사전 심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 광고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는 맨날 진료만 보시니까 대부분 네. 원장님들은 우리가 이제 의료법에 대한 확인이 좀 100%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사전 심의가 이제 네. 위헌 결정 나면서 이제 악의적으로 전문 표현을 이제 쓰는 한의원들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그걸 굳이 찾아서 이렇게 막 당연하죠. 고소를 하고 굳이 그래요? 찾았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제가 이제 돌에 다음 거 찾다고 얘기할 뻔했는데 어쨌든 이게 완전 복지부가 지정한 곳에서 이제 전문의들만 전문의 자격증 전문 표시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태클이 걸리면서 헐. 전문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막 보이는 족족 블로그 같은 거 다 찾아서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아, 뭐 일부러 그럴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되고 뭔가 이렇게 법적인 보호 태도리 없이 나가서 바로 고소고발로 가서 이 고소고발 걸리면 의료법 걸려서 업무정지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다시 도입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아, 당연히 서로 좋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의료행위가 한번 이렇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성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현행 법도 국민 생명과 관련된 광고는 사전 광고를 원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헌재 발표 이후에 의료인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1년 만에 90%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불법 광고나 과대 광고는 늘어났는데 광고 종류도 치료 효과를 포장하거나 이벤트성 의료 광고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했나 모르겠어요. 국가에서는. 그러게요. 당연히 없어지면 이제 좀 자유롭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공정 경쟁 아니죠. 당연히 이제 검사는 안 받고 그다음에 불법 광고 과대 광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회가 다 그렇게 굴러가는데 뭐 그래서 좀 잘 반영돼 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바뀐 부분들은 좀 빨리 복구가 돼야 되죠. 네, 그랬으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요. 다음은 그 의료인 명찰 폐용이 원래는 이번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우리 한의사분들이 행정 예고랑 고시 확인한 후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여유가 생겼다, 유예기간이 생겼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그래도 하긴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네, 원래는 벌금까지 물게 됐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한의업을 포함한 보건의료 단체들의 의견을 듣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일단 복지부가 명찰 폐용을 담은 행정 예고를 내면 고시 공포 후에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부랴부랴 막 급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고 네네. 이제 복지부 고시를 좀 보고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 예고 마치고 고시 공포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3월 말 4월 초는 좀 한 달 정도 여유는 생겼네요. 네네. 뭐 준비 없이 막 생양되는 것보다는 난데 뭐 사실 어차피 하게 되면 또 귀찮은 건 또 매한가지라서 네, 그렇죠. 또 이게 사실은 좀 짜증나려고 했던 게 요거 가지고 시비 걸고 악의적으로 뭐 이렇게 고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지금 워낙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네, 아무튼 악의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 됐어요. 좀 네네. 미뤄진 거는.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만성 질환에 대한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한쪽은 대륙의 클라스에서 일어난 일이고 한쪽은 양덕 클라스를 알 수 있는 뉴스인데 어떤 걸 먼저 들으시겠어요? 양덕이요? 네. 뭐예요, 이게? 양덕이 양키 덕후의 줄임말인데요. 그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네. 미국에서 이렇게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코스프레 할 때 완성도나 규모가 좀 높게 나오고 하니까 이런 마스터피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양덕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리 방송이 뭐 팟캐스트고 B급으로 가지만 이거 너무 가는데. 네네. 아무튼 뭐 미국 쪽 얘기 들어보죠. 만성질환 쪽 뭐라고 하던가요? 미국 내과학회가 지난 14일 만성요통치료 환자에게 침, 뜸을 먼저 처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아, 요거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죠. 아, 나 이 얘기했구나. 난 또 뭐 양덕 클래스 얘기해서 뭐 딴 얘기한다고 난 진짜. 아무튼 예,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요. 아, 네. 임상 결과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데요. 요통의 감소 또는 제거, 부작용 및 전반적인 기능 향상,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 업무 장애 및 장애 복귀, 허리 통증의 발생 횟수, 환자 만족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환자가 덜 아프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병도 낫고 환자도 좋아지는 네네, 그렇죠. 뭐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과학회 대표는 의사들이 불필요한 검사나 비용이 많이 드는 약물, 유해한 약물, 특히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불필요한 검사, 비용이 많이 드는 약물, 유해한 약물, 특히 마약성 진통제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맞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침 맞으러 오시면 더 좋다. 라는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괜히 양덕이 있는 게 아니네요. 네, 미국 그렇죠. 청장. 그럼 대륙에선 또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네, 소식이 있다기보다는 21자 신문에서 다뤘는데 중국 중의학법 등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중의학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급에서는 질병 예방에 대한 관리가 늘어나고 있고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서의 매뉴얼에 중의학 매뉴얼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역시 중국 좋네요. 이게 왜냐면은 뭐 맞습니다. 서의 매뉴얼에 중의학 매뉴얼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협진에 대한 시스템도 마련이 돼 있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성질환, 특히 이런 만성소모성 질환들은 실제로 이제 중의학, 우리가 말하는 한의학의 역할들이 분명히 강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병원급에서도 이제 그런 게 강조가 된다는 건 어느 정도 근거도 쌓고 네, 맞습니다. 더 제도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거 관련된 법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 한의학 없죠? 네, 그러니까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법이 5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중앙에도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이 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심내혈관 예방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중풍. 네, 맞습니다. 네, 중풍 옛날부터 중풍은 원래 한의학 유명했고 실제로 옛날에 한의학 갖고 10년 15년 전에는 다 한방병원 왔었죠. 양방병원 안 가고 정리하면 이렇게 G2 국가 미국과 중국이 네, 이렇게 그렇죠. 만성질환 치료에 한의학 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받아들여서 효과를 인정받아 관련된 법 제정되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얘기해 볼까요? 네, 다음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의신문이 지난 15일 한방 초음파학회 임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이거 이제 전에 일선 한의사가 초음파 의료에 있어서 네. 결국에는 고소당하고 벌금 내고 뭐 이런 건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불법인 것 자체가 좀 짜증 나긴 해요. 상황 자체가.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의료기기 써가지고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특히 진단기기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한의학적 진단 방법 뭐 이런 얘기 쟁점이 됐다고요? 네, 그 영상의 음영에 따라 병을 진단한다는 게 한의학법 진단 방법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견도 있어요. 네. 이거 이제 이 진단 방법 맞고 틀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기 전에 이런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송을 더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근거를 쌓고 방향성을 잡고 멈추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논쟁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 과정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특히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면허 범위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이 내용은 저희가 아마 다음 주쯤에 우리 또 다루면 조금 더 깊은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 소송뿐만 아니라 어떤 법리와 소송과 관련된 한의계의 어떠한 역사들 또는 그리고 한의계가 갖고 있는 주요 정점들 조금 더 깊게 다뤄볼 테니까 네.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아무쪼록 유리한 판결 나와서 의권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좀 만약에 가능성이 너무 없다 싶으면 소송을 좀 접을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다음 이슈는 뭐죠? 네, 다음 이슈는 성남시의 주민 발의로 의료원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한의과가 설치된다는 소식입니다. 성남에 이거 뭐 이런 거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의료원에 네, 한의과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 확정되는 거는. 네. 이거 주민 발의로 만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 2012년에 의료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곳에서 확정된 내용인데요. 당시 의료원을 만들기로 했을 때 한의 진료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이거 진짜 반가운 소식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그래요. 주민 발의를 통해서 뭔가 하면 한의가 빠질 수 없어요. 이게 뭔가 그렇죠. 위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의가 막히고 배제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심혈관계도 네네, 국민들한테 맞습니다. 얘기해봐. 국민들한테 그거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좋아하지. 요구가 있고 니즈가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준비한 이슈 여기까지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영훈 국장 인터뷰에서 안유 인프라권, 뭐 최근에 다른 얘기들도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초 토자 설비하는 건데 좀 긍정적인 비준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너무 뭔가 이렇게 지엽적인 거에 매몰돼가지고 전체를 뭔가 호도하거나 매도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이 엎어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의료 광고 사전심의 당연해야 되고 명찰 좀 더 늘어나고. 예, 알겠습니다. 요 이슈 요 정도 살펴봤고요. 민 기자님 들어가시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한의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거 있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거 있습니다. 한의학과 관련된 논문들, 그리고 논문과 관련된 그 배경들 자세하게 들어보며 한의학의 근거들을 체크해보는 시간, 근거 있는 자신감, 근자감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창훈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로 저희들의 근거 빠방하게 채워주실 건가요? 예,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에서 이 최근에 나온 이제 진료 지침과 관련해서 요통과 관련해서 이 두 꼭지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또 이제 편두통과 관련해가지고 또 재밌는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요통권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 많이 했죠? 제가 말씀드린 거 맞죠? 앞에 시작할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두통거리도 살짝 가져오셨구나.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번 연구는 좀 이제 10년 만에 나온 이제 새로 개정된 지침이라서 최근에 연구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좀 임팩트가 있는 연구기도 하고요. 그렇죠. 좀 근거 궁금했어요. 이게 미국 내과학회에서 나왔다. 그럼 그래 그 정도 클래스 있구나. 우리 미국 내과학회 많이 얘기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어쨌든 지침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지침 정도면 꽤 높은 레벨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상위의 지침까지 가장 보수적으로 현존하는 근거들을 모아서 이 학회 차원에서 이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자료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근거 수준 어떤 면에서는 제일 높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너희 이런 거 하지 마도 아니고 이렇게 해라고 하려면은 진짜 근거 많이 쌓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제는 뭐 솔직히 요런 것까지 나왔는데 정말 근거 없이 몇몇 집단에서 침 무슨 근거 있냐? 허리 아픈데 침을 왜 맞아? 라는 말은 못 하겠네요. 그죠? 요즘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뭐 워낙 뭐 답 없는 사람들 많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미 건강보험 지표만 봐더라도 요통 환자분의 절반 이상은 한의원을 이미 찾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허리 관련한 거기 때문에 요통에 대한 침치는 워낙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어떤 혈자리가 좋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은 따로 안 할게요. 뭐 우리가 솔직히 한의사쯤 되면은 누구나 허리는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진료 지침에서는 사실은 이제 좀 몇 가지 한계점도 이제 존재가 해서 그런 것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상 시험들이 사실은 통증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이쪽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근거의 수준이나 권고 등급 등에 있어서 좀 해석하실 때는 원장님께서 이제 이 좀 참고를 하실 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임상 시험들이 이 지침에 포함된 것들은 이 특정 치료들을 비교한 것들이나 이제 보통 이제 같은 류에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류의 치료를 비교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좀 이제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류의 치료를 한다면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진짜 침 치료하고 가짜 침 치료를 비교를 한 그 연구 결과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가짜 침 치료하고 침 치료 사이에 그렇게 통증 개선면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 가짜 침 치료조차도 다른 어떤 약물 치료나 기타 치료에 비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치료, 소위 말해서 플라시보라고 하더라도 워낙 그 플라시보의 형태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 지침만 보고서는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통증이 진짜 어렵긴 어렵나 봐요. 왜냐면 진료 지침 정도면은 사실 근거 레벨이 거의 최고급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확실히 좀 연구해도, 그럼에도 이제 완벽한 연구는 없으니까요, 이게. 그렇죠. 예. 해서 보시면은 일단은 좀 이제 약물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또 재밌는 부분이 이 우리 이제 진통제 하면 이제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아세트아미노펜, 그러니까 파라세타몰,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레놀은 이 통증에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요 이제 이 아세트아미노펜은 다른 NSAID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라고 거의 한 3, 40년 동안 믿어져 왔던 약인데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진 것은 역시 좀 서양의학이라고 하더라도 근거가 빈약하거나 이 과학적 입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반영을 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참자의 이제 약간 이제 숙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 의료의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는 이 의료의 주류는 이제 서양이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이 한의학적 치료들이 오래된 안전성 있는 치료하기보단 새로 이렇게 도입되는 치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까다롭게 좀 이제 검증을 거치는 좀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타이레놀은 유통에 효과 없다. 제가 아까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뭐 허리 아프다고 할 때 이제 진통소염제 많이 주잖아요. 뭐 그냥 이제 주고. 근데 진짜 타이레놀 쪽은 이런 쪽은 효과가 진짜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뭐 해열 목적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네, 뭐 해열 목적이나 차라리 뭐 감기나 걸렸을 때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확실히 좀 반응한다고 해도 뭐 그러면 거기에 혹시 이부프로펜이나 뭐 엔사이드 다른 엔사이드 계열 뭐 그런 약들에 대한 얘기도 좀 남아 있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엔사이드 사이에서는 효과 면에서는 이제 차이가 없었다. 이제 그건 이제 양방에서 엔사이드 처방할 때 참고할 부분들이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침 치료가 이제 엔사이드와 이제 헤드 투 헤드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우월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굳이 약을 먹을 필요가 있겠냐 하는 저희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게 참 여기서 좀 여담으로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어가자면, 그러니까 이제 엔사이드 쓰면 소화기 좀 다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루틴하게 많이 썼던 게 병원급에서 스티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스티렌이 사실은 한약이었다는 거, 그쵸? 쑥이죠. 네, 천연물 신약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빨리 한의사가 쓸 수 있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뭐 딴 얘기긴 하지만, 예. 유통에 침 맞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낫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지침은 또 이제 급성 통증, 이제 아급성 통증, 이제 만성 통증을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비약물적 치료, 약물적 치료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약물적 치료는 이제 서양 약물만 이제 등재가 돼서 저희가 이제 또 추가로 이 청취자분들이 더 들으실 내용은 없을 것 같고 비약물적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급성, 아급성은 이제 12주 전까지 이제 통증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급성 네. 통증의 경우에는 이제 4주까지. 이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에 있어서는 확실한 좀 효과가 있는데 이 기능, 그러니까 이제 환자의 이제 어떤 생활 기능이나 이제 관절 기능에 있어서는 좀 효과가 명확하진 않다. 이건 추가적으로 연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직 이제 좀 이 뚜렷하게 이제 수치화를 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서 또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연구는 사실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지침 나왔으니까 땡! 침 치료 효과 있으니까 땡! 아니고 그렇죠. 정말 효과 있나? 더 효과 있나? 우리가 연구 기술이 더 개발되고 근거를 쌓는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 이게 사실은 어떤 의학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의 장점이고 강점인 건데 그렇죠. 우리 한의학도 이런 루트 밟으면 좋겠다는 생각 문득 좀 더 첨언해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엔사이드에 비해서 효과가 좋았다. 하는 근거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제 근거 지침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서양 의사분이 이제 이 지침을 니들이 읽어보기로 했냐? 이 한의사협회에서 이런 식의 어떤 홍보자를 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해서 이 문구를 드렸더니 조용해지시더라고요. 우리도 다 알고 하는 거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마사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도인요법이라고 하는데 도인요법도 이제 통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좋은 효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나 매니플레이션은 이제 우리 추나 치료죠. 추나 치료도 이제 기능에 있어서 명확한 효과를 보였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우리 이제
핫팩은 네. 생각보다 근거 수준도 괜찮고 이 통증 개선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분들이 이제 해달라고 하셨을 때 뭐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핫팩도 효과가 있다. 예. 이제 만성 통증에서도 이제 비슷한데 만성 요통에서는 조금 치료 옵션이 늘어납니다. 이제 급성에 비해서는 이제 급성기에서는 사실 운동요법이 좀 효과가 없다거나 애매하다는 이제 그런 결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성 통증에 있어서는 운동요법도 좋고 아니면 우리 이제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운동들도 허리 통증 개선에 이제 좋은 걸로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리치료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인지행동요법 같이 이제 환자들의 통증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제 잘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치료들도 이제 요통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물론 이제 침치료, 이 추나 도인요법 등도 당연히 이제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또 이제 또 이제 애매한 부분이 이제 우리 원장님들 간혹 하시는 분들이 테이핑 치료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테이핑 치료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부터 사실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혈자리 얘기해 준다니까 뭐 더 있나? 쎄빵하게? 예, 새로운 게 뭐 있나? 빨리 얘기해 주세요. 마음이 이제 급해요. 새로운 건 아니고요. 이제 네. 기존에 나왔던 연구들을 이제 네. 종합한 거기 때문에 이제 기존 치료들에 대해서 이제 더 좋은, 더 이제 높은 근거를 제공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거 축적. 네, 요 지침은 이제 중국 중의과학원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이 광화문병원 등에서 이제 침구과 이제 전문의 쌤들이 이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지침을 이제 크게 이제 진단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치료까지 이제 하셨는데 진단에 있어서는 이제 환자의 증상하고 이제 이학적 검사 그리고 이제 실험실 검사 등등을 이제 영상의학적 검사도 이제 설명해 두셨지만 이제 주로 이제 환자 임상적 증상에 의거하여 이제 진단하는 것이고 실험실 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는 이 환자의 통증과는 이제 명확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환자를 치료하셨을 때 반응이 없다거나 뭔가 이제 좀 이제 레드 플래그, 그러니까 좀 이제 중증 반응에 있어서 좀 뭔가 좀 의심이 드실 때 그때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이런 이제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경락변증이라고 하죠. 네. 태안경, 소양경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진단하는 것을 이제 치료와 연계시켜서 이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이제 좀 경락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경락반증이면 뭐 위경 따라 아프냐, 대장 방광경 따라 아프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혈자리 좀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통에 있어서는 좀 그런 식으로 원장님들께서 그렇죠. 이제 통증이 접근하시는 게 방사통 방향들이 좀 뭐 다르기도 하고, 통증이 옆쪽 당긴다, 뒤쪽 당긴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네. 네.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변증에 있어서도 이제 한습증, 습혈증, 어혈증, 신호증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급성기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어혈증이나 이제 한습 흡수혈증으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럼 신호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좀 이제 만성 요통이면 좀 이 부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치료에 있어서는 원장님들이 보셔야 될 게 이제 일반적으로 침 치료는 안전하긴 하지만 간혹 이제 감염이나 신경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이제 훈침, 그러니까 이제 낙상 사고까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들께서 보신 환자들 분 중에는 아무래도 좀 노인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낙상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침 치료 하실 때는 한번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확산되고 있는 치료들이 이제 침도 치료죠. 침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두통이 이제 치료 후에 좀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물론 이제 침도 치료는 이제 일반적인 치료에 비해서 침습적이기도 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좀 숙달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치료하실 때도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침도 하면 두통 있다. 이런 거 재밌네요. 네. 네, 이제 물론 이제 높은 빈도는 아니고 이제 양방에서 이제 그 너브블락 하는 시술에서 나타나는 빈도와 유사한 정도로. 그 정도. 네. 더블 건드리기 때문에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경우들을 권유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세트들로 이제 권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경우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후계혈이나 이제 수구혈을 이제 먼저 권장을 하고 있고요. 후계, 수구. 물론 좀 아픈 혈들이긴 한데 네. 근데 통증 개선에 있어서는 이게 급성 통증에서는 이제 후계나 아니면 또 이제 위중혈 같이 좀 이제 통증을 빨리 이렇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경우들 좀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외관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양경에 이제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 그쵸. 외관열을 1차적으로 이제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죠. 네, 좀 일반적이라서 더 놀랍네요. 네, 너무 당연한 거를 임상 시험들이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다.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좀 오수열 위주로 많이 세팅이 돼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양관이나 우리 팔사열, 네, 이제 노궁혈을 이제 또 권장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급성기나 아급성기 통증에는 이런 경혈들도 원장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시행하시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사암침 같은 것도 허리 아플 때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테이핑이 좀 효과가 애매하다고 이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중국 지침에서도 이제 키네시오 테이핑이 효과 면에서는 좀 불분한 면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제 IR은 이제 같이 시행하는 게 이제 좋다고 말하고 그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좀 이제 후계열에 먼저 이제 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 전침까지, 네. 아프겠다. 네, 이제 전침 주파수는 한 40Hz 정도. 40Hz. 그런 헤르츠까지 나오는구나. 이런 거 네.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통증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접근이 있는데 네. 이제 고주파 저주파를 이제 번갈아서 네. 하는 방법도 있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그냥 알아서 걸어놓고 하니까. 네. 멀티플로, 예. 다만 이제 급성기와 이제 이 만성기 통증에서는 조금 접근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스프왕도 뭐 필요하시면 위중혈이나 아니면 이제 환자가 호소하는 아시혈 위주로 이렇게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아는 너무 거니까. 뭐 이제 기초 중에 기초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중국에서 약간 특이한 치료들이 이제 열민구라고 해가지고 네. 쑥뜸 봉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경락이나 아니면 또 이제 기타 조작에 따라서 이제 이 움직이는 이제 환부나 아니면 경락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치료들이 있는데 그걸 또 권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 행위 정의상에는 명확하게 등재는 안 되어 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뜸도 좀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근데 네. 조금 이제 그렇죠. 이건 어쨌든 이쪽에 쌓은 근거니까 네.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좀 급성기 이제 요통에 이제 사용하는 경혈들이었고요. 네. 만성기에도 이제 치료는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만 주로 이제 이 배수혈을 위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수혈이나 우리 대장수 그리고 이제 협착혈, 아시혈 그렇죠. 그쪽 위주로 많이 사용하시고 필요하다면은 뭐 요양관이나 뭐 음릉천이나 이제 이런 삼음교니 뭐 이제 삼초 순위 관원택에 뭐 이제 불유혈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경혈들 원장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네. 그런 경혈들 위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통증 위치에 따라서 이제 경락에 따라서 이제 순경 자침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 일반적으로 하고 계신 진료들이 일반적으로 권장이 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짚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네, 제가 지금 약간 다 아는 내용이라 약간 시무룩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나 잘하고 있었어. 약간 이런 지금 스스로에 그렇죠. 대한 칭찬을 좀 하고 있느라 약간 말했었습니다. 네, 그랬을 뿐인 거고 실제로 이렇게 치료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통 환자들 보면은 물론 이제 만성 환자랑 급성 환자 조금 다르게 보긴 하지만 진짜 급성으로 여부 염자로 온 사람들 말고 이제 만성적 요통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시혈 위주로 해드리면서도 경락 방향 따라서 자침해드리고 필요한 분 사혈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허리 통증 환자들 보면서 치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가 안 되거나 정말 누구 뚜렷하게 방사통 심한 기질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면 병원 보내면 사진 한번 찍어보라고 하고.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이런 게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딱 근거가 잘 나온 게 좀 도움이 많이 됐고 좋은 가이드라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좀 한국에서도 좀 많이 나와서 조금 사실 한국보다는 조금 더 질환별로 약간 접근할 수 있는. 지금도 한국에서 사실 저희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표준 진료 지침 같은 그렇죠. 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하게 이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이제 진료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양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 받아서 한번 요 지침하고 비교를 해보셔서 이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료 지침이 사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근거 딱 쌓으면 얘네들은 어쨌든 의료기기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나 너무 그쪽으로 몰고 가나? 아무튼 그건 됐고요. 예. 그래요. 요 논문은 요렇게 조금 더 다룰 내용 있나요? 이제 우리 침도 치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조직이 이제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같이 시행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제 치료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싶으신 원장님들이라면은 이 기술도 배우셔서 술기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침도도 괜찮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경혈 얘기를 나왔으니까 그냥 이제 묻어가는 차원에서 이제 편두통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오히려 편두통 얘기하시니까 이게 더 관심이 가기도 했어요. 왜냐면 편두통 잘 안 낫거든요. 로카를 써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잘 좋아지는데 어떤 분들은 또 더럽게 안 좋아져요. 네. 실제로 근데 이제 이 미국에서 연구가 나오기 전에 기존 연구들에서는 영국에서는 이 어떤 임상 연구들이 이제 침 치료가 이제 플라시보하고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침 치료를 권장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면은 그 효과가 양약에 의한 예방 효과보다 가짜 플라시보 치료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가 이제 효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권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양약에 근거 있는 효과보다 침 치료에 근거 없는 효과가 더 효과가 좋다. 그렇죠. 예, 한의학이 이렇게 좋아요. 이번 연구는 그거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좋은 양질의 이제 대규모 임상 시험을 시행해서 정말 이제 한 200분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침 치료가 정말로 편두통 발작을 예방하는지 이 평가한 연구입니다. 네.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건 이제 또 이제 미국 의사협회 내과 분과에 이제 발표가 된 연구로서 249명의 이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편두통은 보통 이제 남성분들보다 이제 여성분들에게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약 77.1%는 여성분들이 이제 이 연구 대상에 포함이 되셨고요.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주간 걸쳐가지고 이 치료가 진행이 됐습니다. 24주? 야, 올해 6개월이면 거의 반년 오래 관찰했네요. 예. 그러니까 침 치료를 시행하고 나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해서 이분들이 24주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평가한 연구거든요. 네, 이제 슬슬 까주시죠. 네, 이제 이 연구는 이제 처음에 이 연구 시작 전에는 이제 총 이제 250분을 이제 3개의 군으로 나눴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효과 있는 침 치료를 시행한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짜로 플라시보로 침 치료를 시행하신 분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대기군으로 나서 이분들을 그냥 이제 두고 나중에 이제 바꾸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1개월에 이제 한 5회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편두통 발작이 나타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네. 네. 그런데 이제 침 치료를 시행하면서 이제 1주에서 4주 정도 경과를 봤더니 그 기간 동안 이제 침 치료도 시행을 했고요. 곧바로 침 치료 후에 이 편두통 발작 빈도가 감소된 것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아. 통상 5회에서 진짜 침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2회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절반 이상으로 빈도가 확 줄어든 거죠. 편두통 자체가 워낙 난치니까 차라리 발생 자체를 좀 억제하는 쪽으로 연구 방향을 세팅을 해서 해봤군요. 그렇죠. 그래서 3가지 그룹. 네. 침 놓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플라시보 침 놓은 사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네네. 당연히 침 놓은 사람이 5번, 한 달에 5번 아플 게 2번 아픈다. 그렇죠. 그럼 많이 좋아진 거죠. 이거는 솔직히 진짜 개선 많이 된 거죠. 네. 치료 몇 번 했어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24주까지 환자들이 자유롭게 20회를 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 24주 동안 20회. 네, 일주일에 한 번 남짓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침 치료는 일반적으로 이제 풍지와 설곡혈을 네. 반드시 자침하도록 하고, 공지설곡은 루틴. 그다음에 이제 부수혈로 이제 외관, 양릉천, 골륜, 후계, 합곡, 내정, 태충, 구어혈 등을 환자들의 증상이나 변증에 따라서 2가지를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난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지금 미국에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혈자리는 또 어디서 알고 이렇게 했을까? 아, 물론 이제 이 한의학이 이제 한국에만 있는 의학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표준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경혈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임상 연구에서는 사실 이제 주혈인 이제 풍지설곡 외에 나머지 부혈들은 네. 2개만 선택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임상 시험을 위해서 이제 임의로 통제를 한 거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이 경혈에 너무 구애를 받으신 마시고 그냥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경혈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 풍지설곡 루틴에 예, 외관, 양릉천, 골륜, 후계, 합곡, 내정, 태충, 구어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혈들도 환자의 증상이나 기타 변증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하셔서 자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필요하다 생각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침치료 다양한 혈자리들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요. 이 편두통 환자들을 끌고 갈 때 앞으로 지금 침 맞고 무조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그 침치료를 이어가면은 부통이 발생하는 빈도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끌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야, 오늘은 뭐라고 하지? 조금 더 알찼어요.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그런가요? 정보가 빠바박 들어오는 느낌. 저번에도 물론 저번 안 알찬 적은 없었지만 뭔가 그렇게 뭔가 했던 근거 없음에 대해서 까기보다는 우리의 근거 있으면 이렇게 빠바박 얘기하는 것들은 확실히 좀 머릿속에 더 많이 막 배워가는 느낌? 그리고 또 근거에 대한 자신감도 좀 생기는, 아, 내가 지금 해오던 치료가 잘 되고 있던 거라는 걸 입증해줬어. 예.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이미 잘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왜 또 다시 실험을 하냐.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험이라는 건 지금 하던 게 잘 되고 있는 거냐라는 걸 체킹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쵸? 네. 아, 여기서 잠깐 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전침 걸어두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 알찼습니다. 저희 다음에는 어떤 내용 다룰지 슬쩍 뭐 힌트 줄 수 있나요? 이제 또 제가 또 다른 자리에서 약간 또 이제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네. 재탕 차원에서 여성 질환 중에 또 흔한 여성 질환이 하나인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재탕 차원에서 준비하기에는 그쵸. 사실 이거 매번 하는 게 일이에요. 진짜 정 의원님 대단하시거든요. 이거 못 보실 텐데 논문 찾아오는 수준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항상 노력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자궁 내막증 관련한 이야기들 부인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짧죠?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1시간 2주에 한 번씩 업로드하고 1시간 정도 레코딩을 해서 방송을 내보냈었는데 이게 좀 길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30분으로 자르고 대신에 코너들을 쪼개서 이케아와 근자감을 한 주에, 또 인터뷰와 현문오답을 한 주에 이렇게 나눠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민보영 기자님, 정창원 의원님 만나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인터뷰. 다음 주 인터뷰는 법제이사님, 전선우 법제이사님 모셔놓고 소송에 관한 이야기 나눌 거고요. 그리고 현문오답 통해서 또 소통할 거니까 많은 의견 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